오늘은 볶음 만들기 운동으로 4가지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운동의 장점은 아무런 기구가 없어도 땅바닥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 잡지라든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복근 운동을 따라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느꼈던 4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V업이죠. 이걸 V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저스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짧은 V업이 끝나고 휴식을 취합니다.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너무 회복되기 때문에 배를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짧은 시간 후에 10초 정도 쉬었나요? 그리고 더블 크런치를 해줍니다. 무릎을 굽히고 팔꿈치로 더블 크런치를 해주는 거죠. 이것의 운동 효과도 강력합니다. 벌써 뻗어버렸네요. 쉬는 시간이 없이 복부를 계속 운동을 하니까 개수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효율적인 운동입니까? 짧은 시간 내에 운동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복부에. 지금 녹음하는 지금은 이틀이 지난 후인데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복부가 아픕니다. 4세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4세트를 실행했는데 너무 아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갑니다. 또 안 아프면 운동 효과가 덜 느껴지죠. 요거는 무릎을 올리고 크런치입니다. 크런치를 할 때 제 손을 보면 뒤에 손꽉지를 끼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손의 위치가 귀에 옆통수에 있던지 아니면은 아예 앞통수로 갑니다. 쉬는 시간까지 편집하지 않고 그냥 쭉 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쉬는 시간이 아주 꿀맛이네요. 그 다음에는 다리를 펴고 크런치를 하겠습니다. 다리 펴고 크런치 하는 거는 상복부에 효과가 아주 좋죠. 지금도 손의 위치를 보면 옆통수에 됐잖아요. 손이 뒤통수에 가면 그만큼 운동 부하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내 손으로 내 목을 앞으로 잡아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추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건강을 위해서 옆통수에 대는 거죠.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강도가 AB 슬라이드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하기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없죠, 요건. 마땅히 다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운동 효과가 너무 좋아요. AB 슬라이드로 요즘은 자극이 예전만큼 오지 않는데 지금 이거 4개 종목을 4세트 돌렸을 때 복부 이 통증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습니다. 한 10초, 15초 정도 세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가만히 있는데 저거 죽은 거 아닙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20까지만 세고 바로 다음 운동 수행하겠습니다. 땡! 쉬는 시간 끝이죠.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세트에 비해서 힘이 조금 줄었죠. 그래서 개수가 덜 나오고 이 동작도 가동 범위도 더 작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저 뭐 하는 건가요? 뭐 좀 했습니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복근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복근이 있어야지 될 텐데 걱정입니다. 복근은 작고 배에 비계는 많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명한 복근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지방도 저만큼 있는데도 복근이 그래도 조금 있네, 이 정도만 돼도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만한 결과도 나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부터 피치를 올려볼게요. 지금 크런치를 하고 있죠. 옆통수에다 대고 크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힘들 때에는 손을 옆통수 말고 턱에다가 갖다 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쉬워져요. 그것도 어렵고 조금 더 난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면은 난도가 더 내려갑니다. 나는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손을 배 위에 얹으면
난도가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난도 조절을 하면 되고, 나는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손을 머리 쪽에 가져다 대고 약간 무거운 중량을 가중하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원판 아니면은 물병 정도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 하중이 필요한가요? 맨몸으로만 해도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효과도 너무 좋고. 아까 무릎을 올리고 하는 크런치는 복부 전체에 자극이 옵니다. 지금 무릎을 펴고 하는 크런치는 상복부에 자극이 많이 오죠. 누군가는 의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저게 어느 부위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제 몸으로 실험을 거친 겁니다. 이렇게 네 종류를 같은 날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 때문에 어느 부위가 운동이 됐는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운동이 잘 된 건 맞는데 어떤 종목의 운동이 어떤 부위에 자극을 줬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실험은 간단합니다. 한 종류만 해보는 거예요. 이 부위업을 하루에 30세트 하는 겁니다. 다른 운동 섞지 말고. 다른 운동이 섞이면은 그 운동이 변수로 작용을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종류 운동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알 벨 때까지. 30세트 하면 아파요. 그리고 그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손으로 눌러보는 거죠. 상복부 눌러봐요. 안 아픕니다. 중복부 눌러봐요. 안 아픕니다. 하복부 눌러봐요. 아픕니다. 아, V업은 상복부, 중복부 운동보다는 하복부의 운동이 잘 되는 운동이구나. 실험값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더블 크런치를 할 때 다른 운동 하지 않고 더블 크런치만 30세트 또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짧게 하고 30세트를 운동을 해요. 그러면 확실히 근육통이 옵니다. 물론 아까 했던 실험하고 지금 하는 실험은 며칠의 시간차가 있어야 돼요. 몸이 완벽하게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전 운동에 영향이 없을 때 그래야지 그 실험값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눌러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아, 여기가 아프구나. 눌러보기 전에도 물론 통증의 위치를 본인 몸으로 느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본 거죠. 다리를 뻗고 크런치를 했을 때는 중복부, 하복부에는 통증이 안 와요. 근데 상복부만 기가 막히게 통증이 와요. 와, 이건 완전 상복부 전용 운동이구나. 아, 무릎을 올리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통증 부위가 전체적으로 아프구나. 실험을 거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면서 스스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운동이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서 섞는 거죠. 지금까지 책에서 본 운동 방법과 효과 이런 것들을 제 몸에 직접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자료가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저한테 딱 맞아요. 남들한테도 딱 맞을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근육을 쓰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생긴 근육을요. 그렇게 실험을 거쳐서 고른 운동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느끼기에 가장 효과가 좋고 근육통을 발생시키고 부상의 위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너무 잘 다쳐요. 정말이지 다칠 만한 것도 아닌데 다칠 만한 강도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요즘은 이제 다칩니다. 와, 그래서 더 조심히 운동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이나 일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다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다치는 거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볍게 다치고 그게 회복되면 다음에는 더 몸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잘 다치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설사 조금 다쳐도 금방 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조심을 해도 다치고 살짝만 다쳐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뭐 몇 달은 기본이고 1년, 2년씩 갑니다. 그나마 2년 내에 낫으면 다행이에요. 낫지도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처음 하는 운동은 처음부터 여러 세트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조금만 한두 세트만 하고 그리고 몸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운동으로 다쳤는지, 아, 멀쩡하다.
아, 그래? 그러면 다음에 운동할 때는 5세트. 오, 가볍게 5세트 정도는 문제 없다. 아, 그러면 조금만 더 무겁게 5세트. 이런 식으로 점차 조금씩 늘려가면서 제 몸을 관찰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눈치도 없이 다짜고짜 세게 운동을 했다가는 이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 말이 좀 많죠? 그런데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운동하면서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운동이 맞다 틀리다 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냐, 저게 더 효율적이냐, 보다 효율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틀리다고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겠는데 그건 바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자세의 운동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다치겠는데 싶은 거는 틀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무게에 따라 다르거든요. 심지어 좋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해도 가벼운 무게로 하면 큰 부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세로 무겁게 든다. 그거 바로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들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드는 사람도 운동 경력이 많이 되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무게를 늘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부상으로 올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 예전에는 안 좋은 자세로 운동했어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안 다쳤는데 점점 무겁게 들게 되다 보니까 몇 년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상을 당하지 않는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은 가볍게 운동할 때도 다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무겁게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파워리프팅도 있고 너 원RM 몇 쳐? 너 3대 몇 들어?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더욱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은 자세가 약간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보디빌딩은 고립 운동이죠. 다른 근육과 하중을 나눠 먹지 않고 운동하는 부위만 하중이 집중되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파워리프팅은 혼자 고립해서 들면 다쳐요. 협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근육이 같이 도와줘서 무거운 걸 같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운동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득근하세요.